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지만 반지를 착용하는 손가락에 따라 그 사람의 기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지를 착용한다고 해서 재물이나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경험한 반지 착용의 비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원래 유료로 제공되는 컨설팅 서비스의 일부분이지만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만 특별히 무료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손가락이 지니는 의미와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반지를 착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잘 따라하신다면 여러분의 기운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첫째로 엄지손가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풍수학에서는 엄지를 힘과 결정력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자신을 가리키는 동작에서 주로 엄지가 사용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엄지가 유난히 길고 튼튼한 사람들은 리더십이 뛰어나고 의지력이 강한 경향이 있는데 엄지가 상대적으로 짧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지에 반지를 착용하면 이러한 기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단체나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들에게 엄지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재물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리더로서의 능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재물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팀워크와 인간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다면 왼쪽 검지에 높은 성과를 도모하는 직책이라면 오른쪽 엄지에 반지를 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검지 손가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학에서 검지는 목표 달성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로 어떤 것을 가리키거나 지시할 때 검지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손가락이 가지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지가 상대적으로 긴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유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들이 나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목표와 의지를 통해 스스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팀워크를 중시하고 협력을 선호하시는 분은 왼쪽 검지에 독립적인 작업을 선호하시는 분은 오른쪽 검지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큰 재물을 목표로 하신다면 오른쪽 검지에 반지를 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공한 많은 부자들이 오른쪽 검지에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의 방식을 알고 나면 우리의 삶도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검지에 반지를 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할 손가락은 중지입니다. 중지는 양쪽에서 세워도 항상 세 번째에 위치하며 이 손가락은 균형과 책임을 상징합니다. 재물을 얻은 후에도 잘 관리하지 못해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단기간 내에 재산을 다 소진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를 흔히 접하곤 하죠. 큰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물과 책임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지에 반지를 끼는 것이 좋습니다. 놀랍게도 중지에 반지를 끼는 것은 큰 재운을 부르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큰 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로또 당첨과 같은 큰 횡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큰 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중지에 반지를 끼는 것이 필요한 책임감과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컨설팅 시에 검지와 중지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약지에도 반지를 끼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손가락은 약지입니다. 약지는 주로 대인관계와 감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혼 반지를 약지에 끼우는 것이 전통적인 예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종종 그들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수한 능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안정으로 인해 이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을 일찍 결혼시켜 안정을 찾게 해주곤 했습니다. 또한 감정 표현이 서투르거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지에 반지를 끼우면 마치 막힌 기운이 풀리는 듯 갑자기 활력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약지에 반지를 착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작은 행동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손가락은 새끼손가락입니다. 풍수학에서 새끼손가락은 의사소통과 적응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변화에 잘 대응하고 소통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승진을 앞두고 계시거나 중요한 계약 체결이나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다면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더 원활한 소통과 삶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왼손은 주로 자신의 내면과 감정을 다루며 오른손은 사회적 활동과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주관합니다. 간혹 내면은 강하지만 외적인 능력이 부족한 분이 계시거나 반대로 능력은 충분하지만 심리적 불안으로 기운이 막힌 분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반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특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금반지를 추천드립니다. 금은 재물과 부를 상징하는 전통적인 소재입니다. 금이나 백금 등 소재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반지에 보석이 세팅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뾰족한 형태의 디자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골 같은 이상한 모양의 반지는 패션으로 취급될 수 있지만 그러한 반지를 착용한 사람은 종종 행복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반지는 삶이 타락하거나 부정적인 유흥에 빠지게 할 수 있으며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기반으로 스스로 컨설팅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반지를 찾기 위해 각 손가락에 한 달씩 반지를 착용해 보시고 그중 어느 손가락에서 기운의 변화를 가장 확실히 느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손가락이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위치입니다. 효과를 느끼셨다면 꼭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끝났지만 어쩌면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듣고 혹시라도 놓친 부분을 다시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반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모든 내용을 가져가 주시고 행복해진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지혜의 밤은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돈복의 기운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들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부자가 될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지만 반지를 착용하는 손가락에 따라 그 사람의 기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지를 착용한다고 해서 재물이나 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경험한 반지 착용의 비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원래 유료로 제공되는 컨설팅 서비스의 일부분이지만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만 특별히 무료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손가락이 지니는 의미와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반지를 착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잘 따라하신다면 여러분의 기운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첫째로 엄지손가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풍수학에서는 엄지를 힘과 결정력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자신을 가리키는 동작에서 주로 엄지가 사용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엄지가 유난히 길고 튼튼한 사람들은 리더십이 뛰어나고 의지력이 강한 경향이 있는데 엄지가 상대적으로 짧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지에 반지를 착용하면 이러한 기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단체나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들에게 엄지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재물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리더로서의 능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재물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팀워크와 인간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다면 왼쪽 검지에
높은 성과를 도모하는 직책이라면 오른쪽 엄지에 반지를 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검지 손가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학에서 검지는 목표 달성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로 어떤 것을 가리키거나 지시할 때 검지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손가락이 가지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지가 상대적으로 긴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유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들이 나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목표와 의지를 통해 스스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팀워크를 중시하고 협력을 선호하시는 분은 왼쪽 검지에, 독립적인 작업을 선호하시는 분은 오른쪽 검지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큰 재물을 목표로 하신다면 오른쪽 검지에 반지를 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공한 많은 부자들이 오른쪽 검지에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들의 방식을 알고 나면 우리의 삶도 크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검지에 반지를 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할 손가락은 중지입니다. 중지는 양쪽에서 세워도 항상 세 번째에 위치하며, 이 손가락은 균형과 책임을 상징합니다. 재물을 얻은 후에도 잘 관리하지 못해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단기간 내에 재산을 다 소진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를 흔히 접하곤 하죠. 큰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물과 책임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지에 반지를 끼는 것이 좋습니다. 놀랍게도 중지에 반지를 끼는 것은 큰 재운을 부르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큰 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로또 당첨과 같은 큰 횡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큰 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중지에 반지를 끼는 것이 필요한 책임감과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컨설팅 시에 검지와 중지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약지에도 반지를 끼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손가락은 약지입니다. 약지는 주로 대인 관계와 감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혼 반지를 약지에 끼우는 것이 전통적인 예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종종 그들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수한 능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안정으로 인해 이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을 일찍 결혼시켜 안정을 찾게 해주곤 했습니다. 또한 감정 표현이 서투르거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지에 반지를 끼우면 마치 막힌 기운이 풀리는 듯 갑자기 활력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약지에 반지를 착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작은 행동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손가락은 새끼손가락입니다. 풍수학에서 새끼손가락은 의사소통과 적응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변화에 잘 대응하고 소통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승진을 앞두고 계시거나 중요한 계약 체결이나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다면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더 원활한 소통과 삶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왼손은 주로 자신의 내면과 감정을 다루며 오른손은 사회적 활동과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주관합니다. 간혹 내면은 강하지만 외적인 능력이 부족한 분이 계시거나 반대로 능력은 충분하지만 심리적 불안으로 기운이 막힌 분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반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특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금반지를 추천드립니다. 금은 재물과 부를 상징하는 전통적인 소재입니다. 금이나 백금 등 소재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반지에 보석이 세팅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뾰족한 형태의 디자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골 같은 이상한 모양의 반지는 패션으로 취급될 수 있지만 그러한 반지를 착용한 사람은 종종 행복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반지는 삶이 타락하거나 부정적인 유흥에 빠지게 할 수 있으며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기반으로 스스로 컨설팅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반지를 찾기 위해 각 손가락에 한 달씩 반지를 착용해 보시고 그중 어느 손가락에서 기운의 변화를 가장 확실히 느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손가락이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위치입니다. 효과를 느끼셨다면 꼭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